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씻고 나서 잠자리에 드는 장면일 겁니다. 몸을 씻어야 하루가 끝난 것 같고 그래야 마음도 좀 편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혹시 요즘 이런 변화는 없었나요?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예전처럼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잠깐 앉아서 숨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잠깐 스쳐간 적은 없었나요?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오늘 좀 피곤했나 보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겠지.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혹시 매일 반복하는 목욕 습관이 몸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목욕은 분명 좋은 행동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근육을 풀어주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같은 방식으로 씻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몸은 분명히 변했는데 씻는 방식은 예전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혈압을 조절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심장도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젊었을 때와 똑같이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고 씻다가 벌떡 일어나고 늦은 시간에 씻고 혼자 문을 잠그고 씻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하루 이틀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문제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몸은 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씻고 나서 유난히 피곤해진다거나 어지러움이 잦아진다거나 밤에 잠이 쉽게 깨는 일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변화가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목욕이 예전처럼 즐겁지 않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씻고 나와서 시원하다 보다는 좀 지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몸이 이미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욕실은 집 안에서 가장 미끄럽고 가장 딱딱한 공간입니다. 작은 어지러움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욕실에서의 사고는 항상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예고 없이 아무 일 없을 것 같던 날의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목욕 습관 5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겁을 주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몸에 맞게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나도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오늘 내용은 끝까지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습관은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바로 뜨거운 물에서 오래 씻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에서 오래 씻는 습관은 생각보다 몸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씻는 동안에는 몸이 풀리는 것 같고 기분도 괜찮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몸 안에서는 꽤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닿는 순간 피부 표면의 혈관이 빠르게 넓어집니다. 혈관이 넓어진다는 건 피가 한쪽으로 몰린다는 뜻입니다. 이때 몸은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심장을 더 빨리 움직이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변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혈관도 탄력이 있었고 몸이 금방 균형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혈관은 예전보다 딱딱해졌고 압력 변화에 둔해졌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몸은 점점 한계에 가까워집니다. 처음 몇 분은 괜찮습니다. 몸도 따뜻해지고 긴장도 풀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숨이 조금 가빠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올라옵니다. 이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나오자.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이 판단이 몸에는 가장 부담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었나요? 씻고 나와서
수건으로 몸을 닦다가 잠시 멈춰 서야 했던 순간 갑자기 힘이 빠져서 의자나 벽에 기대고 잠깐 숨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하게 떨어졌다가 천천히 회복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욕실 안이 아니라 욕실을 나온 뒤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안에서는 괜찮다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머리가 핑 도는 느낌, 눈앞이 잠깐 흐려지는 느낌, 이게 바로 뜨거운 물의 여파가 뒤늦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욕실 바닥이나 방으로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변화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몸의 수분도 빠르게 빼앗아 갑니다. 땀이 나면서 몸은 탈수 쪽으로 기울고 피는 더 끈적해집니다. 심장은 더 힘을 써야 하고 그 부담이 쌓입니다. 그래서 씻고 나면 괜히 더 피곤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혹시 요즘 들어 씻고 나서 이상하게 목이 마르거나 입안이 바짝 마르는 느낌은 없나요? 이런 것도 몸이 보내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안전할까요? 안전한 목욕물은 뜨겁다기보다는 조금 따뜻한 정도입니다. 몸이 긴장 없이 편안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숨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몸이 따뜻해졌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가 바로 마무리할 때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생각이 몸에는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뜨거운 물을 오래 쓰는 습관은 밤중 불편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씻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쉽게 오지 않거나 밤에 자주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위험해졌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사소해 보여서 아무도 조심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욕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바로 씻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씻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은 정말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 씻다가 쪼그리고 있다가 이제 다 씻었네 하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말입니다. 이 행동이 욕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사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나요? 왜 하필 이때일까요? 씻는 동안 몸은 이미 뜨거운 물의 영향을 받아 혈관이 넓어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거나 낮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피는 자연스럽게 다리 쪽으로 더 많이 몰립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피가 위로 올라오는 속도가 몸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줄어들고 눈앞이 흐려지거나 세상이 잠깐 흔들리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었나요? 일어나는 순간 잠깐 멈춰 서야 했던 기억, 한 발짝 떼기 전에 몸이 균형을 잡을 때까지 기다렸던 순간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넘깁니다. 아, 잠깐 그랬네? 금방 괜찮아졌으니까. 하지만 욕실에서는 이 잠깐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럽고 주변에는 딱딱한 타일과 욕조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방향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욕실 사고는 넘어지는 순간보다 부딪히는 순간이 더 위험합니다. 특히 머리나 옆구리, 허리 쪽을 부딪히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 심장도 함께 놀란다는 사실입니다. 혈압이 낮아진 상태에서 몸은 급하게 균형을 잡으려 하고 심장은 순간적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순간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씻고 나갈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말고 먼저 몸을 세워 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몸 상태를 느껴봅니다. 지금 어지럽지 않은지, 가슴은 편안한지,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잠깐 확인해 보세요. 괜찮다는 느낌이 들면 한쪽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벽이나 손잡이를 짚은 채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몇 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사고를 막아줍니다. 욕실에 손잡이나 의자가 없다면 이건 꼭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의 변화에 맞게 환경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의 생활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좋은 습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매일 과하게 씻는 습관입니다. 매일 과하게 씻는 습관은 대부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씻는 게 왜 나빠? 자주 씻을수록 깨끗한 거지. 이 생각은 오랫동안 상식처럼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피부는 그저 겉을 덮고 있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몸 안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피부에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기름기와 수분이 있습니다. 이 균형이 유지될 때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문제는 이 보호막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얇아진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에서 매일 전신을 씻고 비누나 바디워시를 자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씻을 때마다 피부의 보호막이 조금씩 벗겨집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당기는 느낌이 들고 가려움이 잦아집니다. 밤에 잠자다가 무의식적으로 긁고 그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혹시 요즘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몸이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씻고 나서 피부가 빨리 당기는 느낌은 없나요? 이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피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부가 약해지면 몸은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혈관도 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매일 과하게 씻는 사람들 중에는 손발이 더 쉽게 차가워지거나 피로가 빨리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체온 조절입니다. 씻을 때마다 몸의 온도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 과정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하면 몸은 점점 이 변화에 지칩니다. 특히 저녁에 씻는 경우 씻고 나서 괜히 더 피곤해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몸이 무겁고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말입니다. 이건 몸이 회복이 아니라 소모를 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씻는 게 좋을까요? 땀이 많이 나지 않았다면 매일 전신을 씻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걸러 한 번 혹은 필요한 부위만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씻고 나서의 느낌입니다. 몸이 가볍고 편안한지 아니면 괜히 더 지치는지 이걸 기준으로 삼아 보세요. 몸은 늘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에 씻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씻는 습관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씻고 나와서 몸이 노곤해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잠이 더 잘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조금 쉬다가 잠들기 바로 전에 씻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씻는 동안 몸의 체온은 올라갑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더라도 샤워 자체가 체온을 높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야 몸이 안정되고 잠이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씻고 바로 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체온이 내려가는 속도, 혈압이 회복되는 속도, 심장이 안정되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들기 직전에 씻으면 몸은 아직 각성된 상태인데 머리는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 엇갈림이 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었나요? 씻고 누웠는데 몸은 피곤한데 잠은 쉽게 오지 않는 느낌, 가슴이 괜히 두근거리거나 숨이 얕아지는 느낌, 뒤척이다가 한참 뒤에야 잠드는 밤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아직 목욕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잠들기 전 씻은 경우 몸은 따뜻해졌다가 이불 속에서 다시 식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밤중 사고는 씻는 시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밤에 일어나 벽이나 가구를 짚고 걸어간 적은 없나요? 이건 몸이 이미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씻는 게 좋을까요? 가장 안전한 시간은 잠들기 2시간 전쯤입니다. 이 시간에 씻으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몸도 서서히 안정됩니다. 씻고 나서 가볍게 쉬면서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씻고 나서 바로 찬 공기를 쐬는 행동입니다. 창문을 열거나 선풍기를 바로 켜는 경우 말입니다. 이 행동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키고 몸에 큰 자극을 줍니다. 따뜻해진 몸은 서서히 식어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씻고 나서 잠시 실내에서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뜨거운 물,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 매일 과하게 씻는 습관, 잠들기 직전에 씻는 습관,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습관은 아주 사소해 보여서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바로 완전히 혼자 씻는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해야 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4가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바로 완전히 혼자 씻는 습관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씻는 걸 혼자 하지. 그럼 누가 같이 들어가나?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자는 같이 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에 다른 사람이 없거나 있더라도 내가 씻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을 잠그고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누군가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왜 위험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씻는 동안에는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고 순간적으로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근처에 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거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라면 작은 어지러움도 큰 사고가 됩니다. 욕실은 바닥이 미끄럽고 주변은 딱딱합니다. 넘어지는 순간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고는 특별한 날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던 행동을 하다가 아무 일 없을 것 같던 날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씻기 전에 지금 씻겠다고 한마디만 해두는 것, 문을 잠그지 않는 것, 집에 누군가 있는 시간에 씻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사고를 크게 줄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천천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오래 씻지 않기, 씻다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기, 매일 과하게 씻지 않기, 잠들기 직전에 씻지 않기, 완전히 혼자 씻지 않기. 이 5가지만 지켜도 목욕으로 인한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의식하고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씻고 나서 덜 피곤해지고 어지러움이 줄어들고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목욕은 몸을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함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건 내가 바꿔야겠다 싶은 습관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이런 생활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같은 내용을 더 많은 사람이 알수록 불필요한 사고는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당연하게 해 오던 습관은 어떤 것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